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한 주 건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광고가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설명하였죠. 오늘은 광고가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낭비적이라는 견해와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비자가 싼 값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비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비싼 값을 치른다. 과연 그런가요? 이러한 주장에는 광고비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죠. 광고비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광고비가 단지 마케팅 비용으로서 생산 비용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을 변경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산 비용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비용을 마케팅 비용이라고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관찰자인 소비자의 눈으로 볼 때 생산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품은 소비자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욕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겉보기에 비슷한 두 제품이 소비자의 눈에는 다른 제품으로 보이면 그것은 서로 다른 제품이죠. 예를 들어보죠.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두 개의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한 식당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놓았고 다른 한 식당은 그렇지 않다고 합시다. 인테리어를 잘 한 식당에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드는 돈은 어떤 비용일까요? 생산 비용인가요? 마케팅 비용인가요?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음식이라는 생산물을 전혀 변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생산 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비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갈 때 구매하는 것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일정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식사인 것입니다. 만일 환경이 보다 좋게 바뀌어져 있다면 제공되는 식사는 그 전과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포장을 변화시키는 데 지출된 비용도 요리사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같은 생산 비용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죠. 결국 모든 마케팅 비용은 생산 비용인 것입니다. 종 생산 비용은 원재료를 보다 더 바람직한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생산 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광고도 이와 같습니다. 광고는 정보를 제공하며 판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생산물에 대한 정보는 분명히 생산물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초래되는 비용을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는 다른 종류의 비용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죠. 정보는 생산되는 것이며 요구되는 것이고 하나의 생산물입니다. 생산물 자체와 함께 결합되어 구매되며 포장도 그 일부이고 소비자가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제공은 사람들이 전에 소비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소비하도록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광고가 낭비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맥주, 음료수, 가전제품 등과 같은 많은 제품이 동일하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고비는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브랜드 간의 미묘한 차이를 알고 그것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 차이에 대하여 신경을 쓰면 쓸수록 제품 간의 차이는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 비판자들은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차이를 잘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품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점 때문에 광고는 소비자의 선호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서비스죠. 광고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광고가 독점을 촉진하고 경쟁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고는 산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막대한 광고 비용은 새로운 시장 참가자가 엄청난 광고비를 투입하는 기존의 기업과 경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진입장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진입자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소비자의 습관으로부터 자신의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광고입니다. 만약 광고를 못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자리 잡은 기존 기업의 위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식당, 새로운 정유업체들이
광고를 더 많이 합니다. 하이트 맥주가 기존 맥주 시장에 진입할 때 광고가 없었다면 당시 선두주자였던 오비 맥주와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S오일도 마찬가지죠. 탤런트 김태희, 차승원 등을 모델로 기용하며 적극적인 광고를 한 결과 오늘날 SK에너지, GX칼텍스, 현대오일뱅크와 함께 4대 정유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을 광고 모델로 쓰지 않았다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리복을 능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고를 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광고의 비판자들이 주장대로 광고를 억제한다면 그것은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과 제품에 이익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광고가 경쟁을 저해하고 기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입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장 참가자들이 기존의 기업들과 경쟁하여 성공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경쟁은 순수한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은 모형이 다른 상품을 생산하고 품질이 다른 상품을 생산하고 상품의 포장을 바꾸고 상품을 색다른 조명에 비추어 놓고 팔며 더 친절하게 미소 짓는 점원을 고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고 역시 그러한 경쟁의 한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광고는 정보 부족을 해결해주고 경쟁을 촉진하여 결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